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라고 됐잖아요. 그게 원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요렇게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용도가 지정된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하고 나서 배우니까 이런 절차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용도가 뭘로 지정되고 바뀌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용도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2년 내에 축척이 500분의 1 내지는 1500분의 1의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형도라고 하는 말이 지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 그래서 보면은 지도를 만들 때 소재지, 지도 위에 무슨 면, 무슨 리 또는 무슨 동 소재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필지별로 경계 표시돼서 13, 14, 15, 15의 1 이렇게 지번 표시가 돼요. 저렇게 경계, 지번, 지목 이걸 지적이라고 하거든. 땅의 호적. 그러면 전, 답, 대, 지목이란 얘기죠. 그러면 무슨 리 몇 번지 하면 또는 무슨 동 몇 번지 하면 내 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결정된 고도지구가 여기서 이만큼의 표시를 해줘야 돼요. 고도지구가 이만큼 지정됐다. 그럼 내 땅은 고도지구 포함 안 됐다. 알 수 있게. 이번에 결정된 도로는 이렇게 날 거다고. 4차선 도로가 그럼 내 땅의 일부는 도로 부지로 편입됐고 안 됐다 알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야들이 결정되면 그때마다 2년 내 지도 만들어서 결정된 내용을 표시해서 고시해 줘야 돼요. 몇 년 내? 2년 내. 안 하잖아요. 다음날 다 무효돼 버려요. 이게 다. 그런데 그 찾지 말고 거기다가 2년 내 500분의 1 이런 것들이 워낙 중요하게 자주 나오던 게 몇 년 전에 딴 집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시험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결론 내리면 3월 1일 날에 서울시에서 용도 변경 결정했다고 쳐요. 그런데 5월 1일 날 지도에다가 표시해서 고시했어. 그러면 용도 변경은 언제부터? 5월 1일 날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군관리기 절차를 거쳐 아무리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형도면에다가 표시해서 고시하지 않으면 효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형도면을 누가 만드냐면은 조사 청량을 한 애들이 제일 잘할 거 아니요. 그래서 입안을 하는 자가 만들어야 돼, 지도는. 그래서 원칙으로 야들이 입안하면 야들이 만들고 장관도지사면 장관도지사가 지형도 만들면 돼요. 지형도면의 고시는 누가 하냐? 결정권자가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꼭 기억하면 돼요. 아까 일반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기 입안하지만 결정권한이 없었죠. 야는 도지사한테 가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잖아요. 그 결정해준 대로 시장 군수가 지도 만들어서 그대로 표시를 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시장 군수가 지형도 만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요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지형도면에 고시라고 되어 있지요. 중간에 지형도면 작성 보면 1번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장군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들이 입안을 할 때는 얘들이 만드는 거예요. 2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작성 나오죠. 야가 입안하면 야가 만드는, 즉 입안권자가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외울 것도 없어. 그 다음 저 밑에 2번에 승인이지 승인. 그 문장 하나 잘 보면 돼요. 시장이나 군수는 거기 딱 체크하고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지형도면 작성하면 누구 승인? 그런데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다고 시험을 내버려요. 누구한테서 가야 돼요? 도지사. 왜? 도지사가 결정했으니까. 결정해준 사람한테 가서 승인받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는 지가 결정한 내용하고 지도 만들어서 올라온 내용하고 대조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며칠 내 승인. 지형도면의 승인. 착오 없다고 인정하면 30일 내 승인해 줍니다. 자,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 만들었다.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도지사. 도지사는 지가 결정해 준 대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서 승인하라는 얘기예요. 며칠 내?
30일. 자, 그 정도면 되고요. 다시 62페이지로 가요.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란 문장 워낙 중요합니다요. 워낙 자주 나온 문장이고, 62페이지 하단에 기득권 뭐라고 있나요?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뭔 얘기냐면은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하고 있다가 공사하고 있는 와중에 용도가 변경돼서 불리해질 수도 있지요. 그래도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득권 보호한다는 거예요. 허가 따로 안 받아도. 그래서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용도가 준주거 지역이에요. 준주거 지역이면 용적률 최대 500%거든요.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다. 그러면 얘는 50평짜리로 지으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50평짜리 지으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대지가 100평이고 용적률 500%라는 얘기는 연면적 500평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50평짜리 건축 면적으로 들어가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10층 짓겠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예. 허가 받아가지고 3층까지 지었는데 짓는 와중에 요 동네가 일종 전용 주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현실은 힘들지만은.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는 용적률이 100%거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스톱하고 요걸 철거해야 되냐? 계속 지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계속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 착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용도가 바뀌어도 이건 계속 지을 수 있다. 별도로 따로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기득권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징이 있나요? 요 놈은 이제 가끔 나와요.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 동그라미 하고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동그라미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로부터 매달 석 달 내에 그 사업 공사 내용을 관할 특별시등 시장군수에게 뭘 하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허가받아 짓고 있다가 이 동네가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묶여버렸지요. 기득권 보호 인정하긴 해요. 요걸 짓겠다. 이거 뭘 허가받았는지 석 달 내 가서 뭐만 하면 신고는 하라는 얘기예요. 3개월 내에 신고하면 기득권 인정한다. 요 두 가지 뭐하고 뭐 지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보호. 나머지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딱 넘어가면 그 65페이지에 28의 기출문제 있지요. 동그라미 2번에 지문 2번 지문 있죠? 끝에 두 번째 줄에 더 결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고쳐야 문제 풀려요.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있다라고 고치면 돼요. 자, 그럼 됐고요. 그 박스 밑에 도시군관리계획 정비라고 있나요? 정비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계획 중에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없어요. 나머지 두 개는 있고요. 아까 프린트 붙은 거는 기초조사를 다 했잖아요.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라고 그랬잖아요. 정보체계 구축했으면 몇 년쯤 있다가 자료를 다시 업하라는 얘기였어요. 자료, 기초조사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아니고 거기서 요 두 놈만이에요. 그 다음에 한 장 딱 넘어가면 67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의 특례라고 있나요? 요건 뭐냐면은 1번은 타 계획과 동시 위반 줄치세요. 요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얘들 둘이가 장기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서울시에서는 기본 계획을 먼저 짜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짜는 거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기 계획 짤 때 얘를 같이 짤 수도 있다. 동시에 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기본계획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같이 짤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이 짜도 돼요? 그렇지. 그렇게만 이거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저 밑에 이번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특례 있나요? 이제 지금부터 진짜 특례가 나와요. 이제 특례가 뭐냐면은 요게 일반적인 절차. 예를 들어서 자연 녹지를 3종 일반적으로 바꾸려면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얘네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는 특례는 저런 절차를 생략을 하는 거예요. 절차 안 거치는 거. 그래서 특례는 가끔 나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 절차가 자주 나오지. 그러면 1번에 공유수면 매립지란 말 나왔죠. 자, 요건 뭔 얘기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살짝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바다는 용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맛보기 할 때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그랬거든. 바다는 국토라는 단어를 안 써요. 영토라고 하지. 바다는 용도가 없어요. 그런데 용도가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매립을 하면 매립을 했으니까 육지가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야를 용도를 정해줘야지. 그래서 이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매립하기 위한 목적이 이웃한 매립지하고 이웃한 용도지역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농지 확보하려고 매립했는데 이웃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야. 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굳이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요. 그럼 얘는 농림지역 돼버린다고. 택지를 조성하려고 매립을 했어요. 이웃한 용도가 도시지역이요. 목적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매립의 준공 인가할부터 용도가 도시지역 돼버려요. 즉 절차를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쳐. 그런데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다를 수 있지요. 택지를 매입하려 했는데 이웃한 용도가 관리지역이다. 다르잖아요. 농지 확보하려 했는데 도시지역하고 이웃하고 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절차를 특례 인정 안 하고 그거 다 거쳐서 지정해 줘야 돼. 또는 2개 이상 용도지역하고 이웃하고 있다든가. 농지 확보하려고 매립을 했는데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이 접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건 특례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례 인정하는 것은 자 바다를 매립한단 말 나오죠. 매립의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하고 동일할 때만 특례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르거나 2 이상 용도지역 접하면 특례 인정 안 합니다. 아니 좀 더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막 이거 얘기할 때 고개 숙여서 막 하고 할 때 놀고 있고 저 코 이렇게 막혔죠. 머리 지끈지끈하죠. 온몸 삭신이 쑤시지. 혓바늘 돋아가지고 여 옆에 있잖아요. 굵은 거 되게 아프잖아요. 말을 잘 못한다니까 이게. 그거 아파가지고 이게 요거 희한해. 요런 조만한 혓바닥 하나가 이렇게 불편할 줄은. 이게 되게 불편하네. 여러분 너무 고통 주지 마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있잖아요. 어제 수업했잖아요. 전화를 학원에 할까 수십 번 내가 얘기하려다가 말았어요. 내일 그냥 메시지 남겨서 강의 못한다고. 오늘 아침까지. 근데 어째 강의해야 되잖아요. 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지친 육신 끌고 나와서 수업하러 온 거예요. 강의해야 봉급 나오니까. 우리 강사들은 아파도 강의 못하잖아요. 못하면 봉급 안 나와요. 이 업계의 거식이요.
그러니까 그냥 다리 끌고라도 나와서 수업해야지 어떻게. 자, 67페이지 하단에 이번에 1번 매립 목적이 인접한 용도 지역 내용과 동일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볼게요. 공유수면 당연히 바다입니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 잘 봐요.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 등등 시장 운수는 맨 끝에 줄 쳐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뭐는 하자, 고시는 해줘야 돼요. 그 다음 2번 매립 목적이 인접한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등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 지역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해줘야 한다. 절차 특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충 가면 가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다를 매립이 했어요. 예. 매립한 목적이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 지역 땅이 있을 거 아니야. 똑같으면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만 해주면 되고,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다르거나 둘 이상 용도 지역과 접하고 있으면 특례를 인정 안 하고 다 거쳐서 지정해줘야 된다.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큰 3번에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 지정 등의 특례 있죠. 요게 진정한 특례가 나옵니다. 자, 1번 도시지역 의제라고 되어 있나요? 제목 줄치고요. 지금부터 나온 놈은 무조건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저절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이 돼요. 다음에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놓고 박스 5개 나오죠. 이 5개 중에 하나가 지정이 되면 그 동네는 저절로 용도가 뭘로 돼요? 도시적 돼버립니다요.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나오죠. 자, 여기서 두 줄은 포인트가 어디에 연접한?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그 1번, 2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특례 항만구역이란 말 나왔죠. 그 다음에 어항구역 나왔잖아요. 그 고기잡이 배들이 정박하고 있는 곳은 어항, 속초항, 이렇게 묵호항처럼, 그 다음에 항만은 인천항, 부산항처럼 항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바다는 용도가 없다고 그랬지요. 바다는 용도가 없는데, 자, 얘가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어항법에 따른 어촌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묶겠다 이 말이야. 바다를 매립한 거 아니요. 바다인 상태입니다. 이 바다는 파란색 걸로 해야지. 야가 바다인데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몇 킬로 이렇게 해서 어항구역 지정하거든요. 그럼 바다라 하더라도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 지정된 요 바다가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도시지역하고 연접한 곳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안 거쳐도 야는 도시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구 산업이 없어도 시설을 설치하고 방파제 같은 거 설치해야 되니까 용도가 들어가줘야 되거든. 그래서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지정된 바다는 어디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도시지역과 연접하고 있으면 이 동네는 저절로 도시적으로 이 절차 안 거쳐도 도시로 지정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설치할 수 있지. 자, 항만구역이 관리지역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뭘로? 농림지역하고 연접하고 있으면 없겠죠. 예. 그래서 박스 1번, 2번에 어디하고 연접한? 도시지역하고 연접할 때만 그렇다 이 말이야. 다른 용도하고 접하고 있으면 용도가 없는 거야. 어디하고 연접할 때만? 그럼 이제 지문 그대로 낼 때 주의할 점 뭐라고 내냐면은 틀린 걸로 씌워놓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는겨. 어디가 틀렸어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이란 말이 빠져 있다니까요.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 묶여도 어디에 연접할 때만?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도시지역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 산업단지라는 거 줄치고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줄치고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줄쳐서요.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나오죠. 이것들 지정되면 그 동네는 저절로 뭐가 됐다고요? 도시죠. 아따, 이 용어들이 낯서네.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우리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 거치라는 얘기겠지요. 그럼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지. 근데 지금 나오는 특례가 뭐냐면은 항만구역, 어항구역 이도 두 놈은 도시지역에 뭐 할 때만 연접할 때.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란 말 나왔지요. 그 법에 따라서 대규모로 국가산업, 일반 산업 단지를 지정해요. 그럼 보세요.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3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요. 자, 산단이란 뉴스로 나올 때 국가산단, 지방산단이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이게 산업단지 지정을 했다. 대규모 택지개발한다고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그 다음에 지금 전원개발사업구역이란 말 나왔죠.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는 얘기는 발전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원개발이라고 하는 게 화력, 원자력 등의 발전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규모로 열병합 발전소,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가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어도 이 셋 중에 하나가 지정되는 순간 인구 산업이 밀집이 예상된 곳이 돼버리거든. 용도가 뭘로 바뀐다고요? 도시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럴 때는 도시지역에 연접해 안 해요? 그렇지. 그래서 아까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지정됐을 때는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도시지역 되지만 국가산업단지 등이 묶이거나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묶이면 도시지역에 연접 이런 거 관계없이 저절로 용도가 뭘로 바뀌어요? 도시지역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럴 때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 하다고? 안 하다고. 이런 절차 없어도 용도가 도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이것들이 지정되면 그 동네는 그 순간부터 용도가 뭘로 바뀌어요? 도시적으로. 저런 절차 안 거쳐도. 그래서 지금 박스에 5개 나왔죠? 그 5개 중에 하나가 지정된 곳은 저절로 용도가 뭘로 바뀌어요? 도시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치고 그러니까 특례지, 특례. 그 다음 가로수니까 나중에 하고 박스 밑에 관리지역 안에 특례 있나요? 얘가 조금 헷갈립니다만은 관리지역 안에서 줄치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서라고 됐죠? 여러분 관리지역이잖아요. 관리지역의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하잖아요. 그럼 이 동네는 저절로 용도가 뭘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그 동네는 그 순간 용도가 뭘로 바뀌고요?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 관리지역 안에서 산림 중에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의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거기 줄쳐야 돼요. 당의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 지금. 위에 거는 깔끔하게 농림지역 됐는데.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적용을 해야 되거든. 자, 다시 한번. 관리지역 안에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야는 그 동네가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버려요. 관리지역 안에 산이 있을 거 아니야. 야를 보전산지로 산림청에서 지정하잖아, 이렇게. 그럼 이때는 얘를 산림자원을 활용할 것 같으면 농림지역으로 고시하고, 아니야, 보통 국립공원처럼 수십 년간 개발 못하게 보존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고시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관리지역이지만 산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하잖아요. 그럼 얘는 보전산지 지정하면서 고시를 각각 다르게 한다 이 말이야. 목적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고시하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고시하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둘 중에 하나 된다 이 말이야. 어디 안에서?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할 때. 그러면 관리지역에도 농지가 있지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이거는 깔끔하게 농림지역으로는 바뀌지만 관리지역 안에 산림에 대해서는 보전산지 지정하면서 고시를 따로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야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때는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고 안 거쳤다고? 안 거쳐도 특례잖아, 특례. 아따, 복잡하네. 괜찮아요. 이거 원래 3월달에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오늘 해본 거요. 해봤는데 역시 지금 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 특례니까 그러지요. 특별할 때 하는 거예요. 특별할 때 막 5월달에 막 꽃 피고 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만 내가 정리할 때 가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원래가 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자연환경 이거 지정하려면, 변경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특례해서 바다를 매립했죠. 바다 매립한 목적이 바다 매립을 했단 말이야.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하고 동일하면 절차 안 거쳐도 돼요.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만 해주면 되고, 목적이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 다르거나 2개 이상 용도지역하고 이웃할 수도 있잖아요. 그땐 특례 인정 안 한다. 절차 다 거쳐 새로 지정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인 바다가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면 도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어버린다.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등이 지정되면 그 동네는 저절로 도시적으로 용도가 바뀐다. 관리지역이라도 농지 있겠죠. 이걸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그 동네는 저절로 농림지역 바뀐다.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서는 보전산지 지정하잖아요. 이때는 요거는 무조건 농림지역으로 바뀌면 안 돼. 고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 둘 중에 하나로 바뀐다. 그렇게. 이때는 다 이 절차를 거쳤다고 안 거쳤다고? 안 거쳤다고. 그러니까 특례. 그 다음 69페이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지에 있지요. 드디어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 용도, 지역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런 절차가 없어서 룰루랄라입니다. 이제 봅슬레이 타는 거 똑같아요. 그냥 쫙 내려가는 거예요. 요 절차가 시험에서 조금 헷갈리니까 요 프린트 준 거 있죠, 요거를 교과서를 광역부터 오늘 배움까지 펼쳐가면서 여기는 지명광에서 못 넣는 거 많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주민의 의견 청취할 때 14일생 열람 그런 거 여기다가 다 넣어서 한번 복습 한번 하면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이걸로 수시로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눈에 봐야 되거든, 이거를. 그래서 이걸 다음 주 와서 이제먹어도 또 달라 그러지 말고요. 분명히 또 달라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70페이지에 용도, 지역이라고 나오죠. 지금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몇 가지? 6가지 중에 1번이
용도 지역 지구라는 거 아니요. 1번이 강론으로 나와. 그 다음에 지구가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구역 나오겠지요. 얘네들이 강론으로 쫙 등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배우는 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가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돼요? 그러죠. 중개업자가 이거 뭐더라 어느 놈이 하든 관심도 없었잖아요. 누가 지정하든지 관심이 없다고 우리는 그러죠. 뭐가 관심이 있어 알아서 하지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규제하는 내용만 알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걸 시험을 내는 미친놈들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욕하고 또 하고. 자, 70페이지 하단에 용도 지역의 의의를 한번 볼게요. 용도 지역이라 하면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거기 줄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 문장의 포인트 용도 지역들끼리는 서로 중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기본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드디어 용도 지역이 나오잖아요. 지정권자는 장관, 시도, 대도시니까 특별할 게 없고. 자, 1번 도시지역 딱 줄치고. 자, 항렬이 똑같은 게 다음 페이지에 2번이 관리지역, 3번이 농림지역, 4번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도시지역, 그러죠. 그 다음이 관리지역, 그 다음이 농림지역, 그 다음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네 개가 항렬이 같은 것. 그러면 개념은 도시지역은 인구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관리, 보전하려고. 그리고 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시 밑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도시지역이어야 그 유명한 주거지역, 그러죠? 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 그 다음이 공업지역, 그 다음이 녹지지역이란 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거, 상업, 공업, 녹지라는 얘네들은 그전에 미리 뭘로 지정됐을 때만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주거용지, 상업용지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도 상업지역도 공업지역도 녹지지역도 또 잘게 세분돼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은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상업지역은 중, 일, 건, 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공업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 해서 얘네들은 도시지역을 지정했을 때 도시지역이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 전용공업, 준공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로 지정했을 때 도시지역, 도시지역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개가 나오는 거고 관리지역도 나눠지죠. 보전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래서 이 두 놈만 세분되지 않는 거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용도지역별 개념을 묻는 문제도 가끔 나와요. 이거 완전 준업 문제거든.
그러면 자,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이 있죠. 그 중에 전용 주거지역은 보세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필요할 때 지정하는데 1종, 2종 두 개로 나눠지죠. 자, 1종은 무슨 주택 중심? 단독주택. 2종은 공동. 그래서 단독 아니면 공동 두 개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기능을 조성한단 말 나왔죠.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신도시 조성할 때 일반 주거예요. 1종, 2종, 3종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저, 중, 고 그렇게 배우라 했잖아요.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고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중고층이라고 됐잖아요. 그냥 저, 중, 고 그렇게 연습하면 돼요. 저, 중, 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보완한다라고 됐잖아요. 주거지역 중에는 제일 좋은 땅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란 말 나왔잖아요. 업무용, 상업용 시설도 같이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 말이거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일, 건유. 상업지역이 제일 쉽다고 그랬잖아요. 중심 상업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 확충. 도심, 부도심화 시키려면 무슨 상업으로? 중심 상업. 한 장 넘어가면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나오니까 일반 상업. 근린 상업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이라고 됐잖아요. 근린 지역에서라고 됐는데 뭐 들라고 10개 있어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은 또 시내 지역 간에 무슨 기능? 상업지역 4개 보면 유통기능 정진하면 무슨 상업? 유통상업. 근린 지역 안에서 일용품 나오면 근린 상업. 일반적인 상업 나오면 일반. 도심, 부도심 나오면 중심.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족보에서 빼야 돼요.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개념 묻는 거 있잖아요. 개론에서 써먹습니다. 개론. 부동산 학 개론. 공법용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개론에서 써먹어버려요. 근데 주워 먹어야지 그걸. 그 다음에 공업지역 3개 중에 전용공업이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행한다는 말 나오죠. 중화학공장. 공해가 그냥 공해 물질이 꽉 나오는 공장 지으려면 어디에 땅을 사야 된다고? 전용공업이지. 일반 공업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출이 필요할 때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공장 지을 땅이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준공업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을 하되 주거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때란 말 나왔죠. 자, 공업지역 3개 중에 중화공업 나오면요. 전용.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나오면 일반. 경공업을 위한 공장에다가 그 밖에 이것저것 같이 듣는다 그러면 준. 아무것도 아니지 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셋 중에 자연 녹지를 먼저 보세요. 제일 좋은 땅입니다. 도시의 녹지공원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 끝에 줄쳐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뭐가 허용된대요?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해요.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 그럼 무슨 녹지? 자연 녹지. 제한적 개발, 자연 녹지. 녹지 중에 제일 좋은 땅이에요. 그 다음 생산 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농사 짓게 하려고 개발 못하게 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럼 여러분 도시 외곽에 보면 농지들 있지요. 우리 부천 넘어가도 다 농지 천지인데 다 생산 녹지로 묶여 있어요. 농사 짓게 하려고 개발을 유보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센 보전 녹지를 보면은 보전 녹지는 도시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 나왔잖아요. 도시 지역 안에도 빼어난 자연환경이 경관이 아름다운 곳, 산림이
녹지가 우거진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뭘로 지정? 보전 녹지. 단어를 외워야 된다니까요. 도시의 자연환경, 끝말잇기 해보세요. 경관, 끝. 계속 가면 안 돼요. 두 개만. 산림, 녹지 공간을 보존하려고. 도시지역 안에도 빼어난 자연환경이 경관이 아름다운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뭘로 지정하자고? 보존 녹지로. 도시지역 외곽에 농지가 있으면 생산 녹지, 제한적으로 개발 가능한 녹지로 만들려면 자연 녹지. 자, 관리지역은 종류가 보전, 생산, 계획관리 있지요. 오른쪽에 계획관리지역 제일 좋은 땅부터 볼게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줄치면 돼요. 자, 나중에 관리지역 땅 볼 때 어디가 제일 낫다고요? 계획관리지역이 나중에 도시로 용도가 바뀔 후보지다 이 얘기예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그 다음 위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는 곤란하지만 농림지역처럼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산림, 수질오염 방지, 녹지군 확보,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란 말 나왔죠. 관리지역 3개 중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처럼 관리하는 데가 보전관리, 농림지역처럼 하는 데는 생산관리,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데가 계획관리.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은 누가 하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그러죠. 이런 걸 지정하고 이렇게 변경하려면 주민들의 의견 들어 안 들어요? 주민들 의견 들어야죠. 며칠 이상 연락해 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들 지정 변경하려면 아까 배운 도시군 관리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고 그 절차 일부를 물어본 거예요. 기초조사를 하고 주민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14일 이상 열람케 하고 그러죠. 열람기간에 의견 제출하고 열람기간 끝나면 며칠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라고 그랬어요. 45일은 딴 거예요. 그거는 자 이런 것들 해달라고 주민들 입안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주민들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야들 해달라고 지정 변경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괜찮아요.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싸우지 마시고 굳이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의견 좀 받아줘야 돼. 그죠? 자, 주민들은 용도지역 지정 변경해달라고 입안권자 찾아가서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아까 이 중에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 관련된 거 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제한할 수 있었죠. 용도지역은 안 되잖아 얘들아. 저거 안 되지. 저건 제한 못한다니까. 안 돼요. 이거 제한하면 안 되지. 기반시설 관련된 건 제한할 수 있지만 그때 45일 내에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그러죠. 그때 45일. 자, 용도지역의 종류 개념은 그냥 수업만 듣고 이렇게 가도 다 안 틀리는데 이거 왜 지정할까? 규제를 가하려고 그러죠. 규제는 두 가지예요. 건축물에 지을 수 있는 그 땅의 용도하고 규모 두 가지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74페이지를 가보면 용도 지역별 행위제한 나오죠. 그래서 1번 가로 1번에 첫 번째 박스 밑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여기 나오는 거야. 일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나오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21개 용도지역인데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되려면
우리나라 땅은 이런 용도가 미지정된 땅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만 용도 적별 제한을 안 받는 땅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된 땅이라도 건축물 지을 때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제일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거든. 용도 지역별 규제를 안 받는 땅은 있을 수 없어요. 또 혹시 도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아직 바빠서 이렇게 세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제일 센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든. 관리지역으로 묶어놓고 아직 세분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제한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행위제는 안 받는 땅이 있을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그 74페이지 일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94페이지에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각각의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중개업자 또는 여러분 스스로 땅을 살 때는 어쨌든 용도 지역별 제한은 받는다는 얘기죠. 대부분은 용도가 지정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확인을 해가지고 이 땅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낙골당 지어야 되겠다, 모텔 지어야 되겠다, 단독주택 지어야 되겠다, 이게 나오면 그걸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 사든 말든 중개하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장 기본이다는 얘기예요.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떼어보면 맨 먼저 나오는 게, 자, 만약에 3종 일반주거다. 그러면 도시지역, 3종 일반주거라고 돼 있다 이 말이요. 3종 일반주거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지, 호텔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내가 호텔 용도로 땅을 사고 말고 할 거 아니야. 그게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74페이지 가면 박스가 2개씩 있는데 야를 외우기도 참 그려. 왜냐하면 건축물의 용도도 아직 분류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죠? 건축물의 건축법에서 용도가 베이스 깔려야 이해가 훨씬 쉽거든. 그거 있잖아요, 건축법. 그거 500. 자, 보세요. 414페이지를 보세요. 414페이지 하단에 건축물의 용도가 있지요.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부터 또 몇 장을 넘겨요. 420페이지에 29번 뭐라고 돼 있어요? 야영장 시설까지 돼 있잖아요. 야가 기본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29가지 중에 요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장 낙골당은 뭐냐? 저 위에 묘지 관련 시설이구나. 그러죠?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은 뭐냐? 관광 휴게 시설이네. 그러죠? 주유소는 뭐게요? 주유소. 또 빨리 봐버렸네. 후다닥 봐서 그 시기 컨닝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의 용도가 기본이겠죠, 기본. 야를 토대로 그 용도 중에서도 이런 건 지을 수 있다 없다가 74페이지다 이 말이요. 자, 74페이지에 일단 일종 전용주거라고 되어 있죠. 일종 전용주거지역 지정됐으면 기억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해놓고 071조 박스에 점점 2개 있죠. 그 다음 니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서 건축할 수 있는 것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박스가 2개죠.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허용되는 것, 하나는 조례로 허용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또 문제 패턴이 다 달라져요. 그 일종 전용 첫 번째 박스에 단독주택하고 일종 건생으로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낼 때 가로치고 조례 제외라는 것은 첫 번째 박스 둘 중에 하나 찾으라는 얘기요. 그러면 건축할 수 없는 것은 할 때는 조례 포함이라고 내야지.
첫 번째 박스 2개밖에 안 되니까. 4개가 안 나오니까. 도시군계획 조례 포함 제외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는 071조란 말 나오죠. 영 재수 없는 놈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 영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요 법이 이런 초보적인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고 헌법, 법률, 대통령령까지가 전 국민 공통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대통령령 안에서 지자체 지역 주민들한테 적용하려고 만드는 게 조례예요. 조례. 조례는 서울시 조례도 있고 부천 조례도 있고 안양 조례도 있다는 얘기지. 서울시 조례가 있으면 양천구 조례도 있다 이 말이요. 양천구 조례는 서울시 조례에 적합해야 돼요. 서울시 조례는 대통령령에 적합해야 돼. 대통령령은 법률에 적합해야 되고 법률은 헌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이게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허용된다는 얘기는 전국 공통으로 허용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조례란 말 나오죠. 두 번째 박스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일종 전용주거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 없는 걸로시오 할 때 가로치고 조례 포함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박스 있지요. 이까지 포함해서 허용되는 거란 얘기고 조례 제외라는 것은 첫 번째 박스만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용도 지역별 뭘 지을 수 있냐 나오면 하나 찍어요. 그 중에 있잖아요. 쎄한 거 있잖아요. 아니 전용 주거인데 모텔이 돼? 호텔이 될 거야? 위락시설이 될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공장 그런 게 답이요. 근데 양심이 있더라고 이놈들이. 그래서 일종 전용 허용할 수 있는 게 박스 몇 개? 2개. 오른쪽에 이 정도 2개. 자 일종 일반 주거지요. 몇 층 이하라고 돼 있어요? 4층 이하만 줄쳐요 일단. 일종 일반 주거는 몇 층 이하만 짓게 한다? 4층 이하. 그럼 이건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왜 그리 생각하는데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을 아파트를 하니까 이건 4층 이하만 지어야 되잖아요. 또 넘어가면 77페이지 2종 일반 박스 2개 그러죠? 또 넘어 3종 일반 박스 2개 준주거도 박스 2개 해서 쫙 가는 거예요 이제. 자 94페이지 이제 우리 그러면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 나오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 봐요. 자 계획관리지역에 땅이 500평이 건매로 나왔어요. 계획관리지역이래요. 계획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토지용계획 확인서 띄었더니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500평을 땅을 사가지고 내 뭐 주유소를 짓든 공장을 짓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거기다가 주유소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내게 말을 좀 해봐요. 랩 버전을 하고 싶은데 좀 안 되네. 아니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용도 지역을 확인할 목적밖에 없다고. 그거 띄었더니 계획관리지라고 됐잖아요. 확인서는 그만이요. 얘는 버려버려. 그러면 이 책을 펼쳐야지. 이 책 펼쳐가지고 21개 용도지역이 뭐든 우리 교과서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러면 앞에 가봐봐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자 91페이지 하단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계획관리지역은 또 워낙 허용되는 게 건축할 수 없는 걸 정해놨다고. 박스 기억 그 다음 니은 나오죠. 여기 2개 정한 거는 못 짓는다고. 이거 외에는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안에는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91페이지 하단에 4층 초과는 모든 건물 못 짓는다고 됐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아파트 못 짓는다며. 그러면 아파트 질 91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 땅이 나왔어요. 거기다 계획관리지역에 땅을 샀다. 건설회사 그 직원들이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연필로 한 줄 서가면서 해결해야지 어떻게. 자 그러면 이제 94페이지 하단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나왔죠.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땅이 매물로 나왔어. 이 땅에 뭘 설치할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허용되는 거 나오면 점점 2개 있지요.
농어가 주택 주라면 치고 초등학교 줄 치세요. 이 두 개는 짓게 해주겠다는 얘기지. 야, 그래 여러분들 초등학교는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농가주택 짓겠다고 땅 사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되지 뭘. 농가주택이라고 멋있게 지어서 별장으로 쓰면 되잖아요. 다 그래 짓는데 뭐. 그 다음에 조례가 허용된다면 오른쪽에 있죠? 일종건생 줄치고 일단. 둘째, 이종건생 중 종교집회장, 절이나 기도원 이런 거. 그 다음 종교시설 줄치고, 그 다음에 양식장 있나요? 예, 그거 한번 줄치고. 하수 처리시설 줄치고, 국방군사시설 줄치고, 발전시설, 묘지관리시설. 자, 그러면 줄친 것 중에 여러분들이 발전소를 만들겠어요. 국방군사시설 설치하겠어. 하수 처리시설 짓겠어. 그러죠? 그러면 돈 되는 사적인 거는 묘지? 관련 시설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양식장 하고, 할렐루야 관련된 거 하고, 일종 건생밖에 안 되잖아요. 그 외에는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여기서 정한 거 외의 목적으로 땅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유소 설치하려고 땅 사면 되게 안 되게? 안 되잖아요. 주유소는 용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위험한 걸 저장하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그래서 21개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가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극복을 했으면 그 다음에 맨 밑에 건폐율 있나요? 용적률로 규모를 제한하잖아요 또. 그 좀 전에 허용되는 걸 건폐율은 20%, 용적률 80%로 해라. 크기로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종류하고 크기로 규제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찬물 한 잔 먹고 또 달려야지.